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 써야 하는가? 이게 또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금방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침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습관적으로 글 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날마다 쓰는 거. 옛날 자료들 옆에 놓고 매일 주어진 시간에 날마다 조금이라도, 어떤 때는 막 길게 쓸 수도 있고 어떤 때 짧게 쓸 수 있는데 날마다 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좀 여유가 있거나 시간 여유가 많으면 틈날 때마다 메모식이라도 계속 쓰는 거.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냥 메모만, 제목만 달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그때 상황을 묘사하듯이 자세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정해진 시간마다 써야 하는 거. 아까 내가 장편 작가들이 장편 소설 쓸 때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정해진 시간마다 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밤에 10시에서 12시까지 썼다. 그러면 오늘 밤 10시에서 12시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다 보면 어제는 굉장히 슬펐다가 오후에는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제는 굉장히 화가 났다가 오후에는 좀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루 그 한 사람이 갖는 마음의 심리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개 장편 작가들 보면 식구들 다 잠든 뒤에 새벽 시간에 조용하게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그 전날의 분위기를 그 다음날 똑같이 이어가지고 그래서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시간마다 그때 든 느낌과 생각을 쓰면 훨씬 더 글이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글도 쓰다 보면은 솔직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자꾸 꾸미고 싶고 더 뭔가 글을 쓴다는 행위가 말하는 것과 다른 점 뭔지 아십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거죠. 말은 얼굴 표정이나 몸의 몸짓이나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글 자체만으로 의미가 전달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아있는 글, 두 번째가 죽어있는 글, 세 번째가 쓰레기 같은 글. 살아있는 글은 어떤 글이냐?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이 살아있는 글입니다. 죽어있는 글은 관습적이고 관념적인, 그러니까 가을이다 그러면 뭐 천고마비 계절이다, 그건 죽어있는 글이 됩니다. 이미 남이 말하고 많이 반복된 그런 말을 가져다 쓴다는 것은 죽어있는 글이 되죠. 그 다음 쓰레기 같은 글은 어떤 글을 말하냐? 앞뒤가 안 맞는, 주술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글을 말합니다. 또 문장으로서 도저히 문맥이 전달이 안 되는,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글이 쓰레기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듯이 솔직하게 그렇게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 그 상황, 어떤 상황을 쓸 때 그때 느꼈던 그 마음 자세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적어내야 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와 또는 원망과 여러 가지 서글픔과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감추지 말고. 근데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 글을 보면 어떨까 뭘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글에 앞서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거짓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일기를 검사하니까 거짓으로 쓰는 일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선식에서도 그렇게 되면 결국 꾸며진 말이 되고 그건 소설이 되는 거지 실제 올바른 자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한테 고백하듯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슬픔이고 아픔이고 원망이고 분노고 그걸 그대로 끄집어내서 쓰고, 마지막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어디서 어느 곳에서 또 어떻게 또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물론
나뿐만 아니라 나 친구가 한 것도 그대로 따라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나 형용사, 이거 꾸밀말입니다.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좀 덧붙이면 되는 것이고, 처음은 좀 건조하게 있는 사실만은 그대로 나열하듯이 그렇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글을 처음에 쓰다 보면 나는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어, 뭔가 막막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나를 생각을 할 필요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처음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고, 그 다음에 어느 때 전쟁 중에 태어났거나 어느 때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내 가정 형편은 어땠는지, 그 어린 시절의 내 친구 관계라든가,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뭘 써야 할지 모를 때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시간에 따라서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학창시절 때는 친구와 싸웠던 일, 슬펐던 거, 즐거웠을 때, 또 만나고 헤어지고, 뭐 선생님과 만나거나 또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지는, 진짜 마음의 충격을 받은 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쓸거리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 우리가 사회 첫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막막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누구와 만나고, 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내 사회생활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쓸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잘 쓰기를 힘들다 그럴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무 길목에서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것을 글 속에 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없으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나 꿈이 꼭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어렸을 때 무슨 뭘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자주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그 바뀌는 과정이라든가 일단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 그 소재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찾은 선택은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인생을 나름대로 성공으로 이렇게 갔다 하는 순간은 항상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저걸 선택해서 저렇게 방향이 바뀌고, 수없이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올바르게 제대로 선택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던 걸 생각을 해보고 그걸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또 잃어버린 선택, 내가 내 욕심이 앞서서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를 한 경험, 그러한 경험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적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분노나 뭐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있는 사실을 되도록이면 세밀하게 적는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글을 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생각날 때 쓰는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쓸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 연대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온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